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개발 협력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란 무엇일까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환경, 보건, 교육 등 17가지 분야의 새로운 목표와 성과지표를 말합니다. 이 중 네 번째인 교육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연도별로 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SDG 교육 목표와 지표 아래 6개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합니다. 이 중 4차년도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는 SDG 4.5 교육 형평성과 그 이행 방안인 4.A, 4.C 달성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기회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차년도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장부터 6장까지의 각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으며 유튜브 챕터 기능을 이용하시면 관심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형평성의 동향 및 쟁점. 국제사회에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편견과 차별, 소외의 대상이 되고 기회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개인과 집단을 말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육 시스템 내에서 여성, 빈곤층, 장애인, 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을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이 6개 집단의 교육 형평성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 형평성의 동향과 쟁점을 다음 4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여성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첫째,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다양화 세분화되었으며 차별 금지,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에는 다수의 학교 밖 여아가 존재하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교육 기회가 적은데요. 특히 여교사의 수가 적으며 위생시설과 안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빈곤층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빈곤은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는 젠더, 인종, 지역, 가정 배경 등과 중첩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을 제도 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입학 거부, 구분된 환경에서의 교육, 접근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취약계층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먼저 난민과 이주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약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교육 형평성과 교육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교육 형평성에 있어 언어가 공통적인 주요 문제로 나타납니다. 특히 난민은 수용국의 교육 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수민족의 경우 낮은 취학률, 언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 3장에서는 OECD 다크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교육적 기회와 교육 형평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개발도상국 교육 형평성 수준에 따라 협력국가 유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교육 형평성에 관한 국가 유형 분석을 크게 여성 교육 일반, 여성 고등교육, 여성 관련 교육 제도 및 시설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교육의 일반적 현황에서는 여성 교육 기회 지원 국가, 양질의 교육 지원 국가, 여성 교육 기회 우선 지원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여성 고등교육 관련 현황에서는 고등교육 양적 발전 지원 국가, 고등교육 포괄적 지원 국가, 고등교육 질적 발전 지원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여성 관련 교육 제도 및 시설에 관련해서는 기초 여성교육 시설 지원 국가, 여성교육시설 고도화 지원 국가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층의 교육 형평성 수준에 관한 국가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형 1은 빈곤층의 교육기회 지원 국가로 낮은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 및 높은 소득 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유형 2는 교육의 포괄적 지원 국가로 가장 낮은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 및 가장 높은 소득 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유형 3은 빈곤층의 고등교육 중심 지원 국가로 양호한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 및 낮은 소득 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유형 4는 교육의 형평성 고도화 지원 국가로 가장 높은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 및 가장 낮은 소득 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육 형평성 수준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에서의 최소 학업 성취도를 달성한 취약계층의 비율을 통해 국가 분류를 시도한 결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형 1은 학업 성취 심화 지원 국가로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국가입니다. 유형 2는 빈곤층 중심의 학업 성취 지원 국가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취약계층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한 국가를 나타냅니다. 유형 3은 학업 성취 포괄적 지원 국가로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국가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주요 중점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교육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주로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육개발 협력 사업은 첫째, 각 개발도상국이 수립해놓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 정책과 제도 실행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수혜자의 요구 분석과 함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 협력 현황. 우리나라가 수행해온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대상 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개년 동안의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데이터를 보면 전체 교육 분야 ODA 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세부 집단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여성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교육 ODA 사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도로 올수록 빈곤층 지원 교육 사업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과 난민, 이주민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해외 기구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복합적인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분쟁 지역 아동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원유엔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수행 중인데 특히 여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장애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생태계 접근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은 여아들을 위한 교육 도전 GEC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는 장애 여아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의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난민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 협력 사업 분석 5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18개 기관, 24명의 사업 수행 주체 대상의 면담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취약계층 대상별 이해와 취약계층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로 나뉩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별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 및 주변인, 즉 남자아이나 학부모, 선생님 등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빈곤층 집단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집단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에 대한 고려와 학교 안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선으로 나뉘는 교육 접근성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취약계층입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주민 공동체를 고려하여 역차별 발생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취약계층의 교차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교차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긍정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수원국 정부의 인식 개선 지원, 사업 대상의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수원국 현지 인력 강화, 수원국의 법, 제도, 정책과 사업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개발협력 철학 수립, 목표 설정, 취약 집단별 지원 전략 수립 등 정부 차원에서 교육개발 협력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수집과 데이터 구축 지원, 중장기 사업 지원, 성과지표 개선, 유연한 예산 활용 지원, 인프라 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보 공유 구축 및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파트너십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교육개발 협력 사업에서는 교육사업이 긴급구호 방식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교육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도출된 향후 과제로는 첫째, 사업 수행 방식이 인적 교류에서 비대면 지원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교육 형평성 제고 전략.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의 요약 및 개발도상국 교육 형평성 제고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DG 4.5 달성과 개도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4가지 기본 방향으로 나누어 교육개발 협력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은 성인지적 접근 확대를, 빈곤층은 안전한 교육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지원을, 장애인은 물리적 접근성 제고와 인프라 지원을, 기타 취약계층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중점 협력 국가는 워시 등 기초 인프라 확충, 교육 기회 확대와 빈곤 해소 방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교육 제공입니다. 여성은 성인지적 접근 확대를, 빈곤층은 우수교사 확보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장애인은 일반 사업과 장애 사업과의 연계를, 기타 취약계층은 생활기술 및 평화교육,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중점 협력 국가는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 증진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여성은 젠더 규범과 제도적 개선 지원을, 빈곤층은 진로 및 직업 분야 협력 강화를, 장애인은 수원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기타 취약계층은 원주민 공동체 고려를, 중점 협력 국가는 여성 대상 직업 교육 훈련 확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 환경 및 맥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성은 성인지적 접근 확대와 교차성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빈곤층은 진로 및 직업 분야 협력 강화를, 장애인은 장애와 빈곤, 여성 등의 교차성과 개도국의 장애에 대한 환경 고려를, 기타 취약계층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수원국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 이해를, 중점 협력 국가는 취약 집단별 교육 형평성 수준을 고려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개발 협력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개발 협력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까지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4차년도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